이번에는 선관위로 저희가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할 텐데요. 김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이 코로나19 확진자 그리고 격리자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서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의가 수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사표가 수리됐는데, 근데 일단 사전투표 책임보다는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시선이 있더라고요. 자, 우선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점을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선거도 그랬고 2016년, 18년 거의 모든 큰 선거 때마다 선관위가 제대로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기구이고 헌법기구라는 이유로 전혀 견제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만하다, 선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 아나무인격으로 대응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2020년만 해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을 때, 물론 부정선거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만, 그때도 부실한 선거 관리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었는데 불구하고 그걸 전혀 고치지 않았죠. 고쳐야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선관위원장이든 선관위의 사무총장이든 책임을 지고 있는 인물이 뭔가 부실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뭔가 좀 내부적인 수술, 개혁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국민적인, 그리고 또 정치권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가 그럼 이대로 되겠는가? 사실 그동안의 선관위는 행정기관이라기보다는 선거를 안내하고 관리하기보다는 마치 지방에서 정치를 하거나 중앙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 위에 서 있는 약간의 갑의 지위를 누려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되면 두 가지 고발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부 고발,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를 청부하는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면피성 고발, 이번 선거 기간에 뭔가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고발하는, 이런 식의 업무 처리를 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의 사의 표명과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사퇴는 사실 불가피한데, 근데 지금 이제 불거진 문제는 거기에 더해서 김세환 사무총장의 아들이 2019년에 군 단위의 공무원 8급 공무원을 하다가 갑자기 특별 채용으로 7급 공무원, 선관위 공무원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기보다는 그냥 뭉뚱그려서 부실 선거 관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식으로 이렇게 모양새를 갖추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검증이 될 부분인데, 일단 사무총장은 선관위에 상시 출근하면서 대부분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맡게 되고, 거기에 이제 중앙선관위원장은 총체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한쪽은 일단 사의를 표하고 있고 어쨌든 최종 결정권자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모습은 좀 어색하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네, 어색한 측면이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선관위의 그 체계를 보면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선관위원장을 맡습니다. 겸직을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원장이 출근을 하느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비상근이에요. 그럼 선관위는 누가 평상시에 맡느냐? 사무총장하고 상임위원들이 맡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형식적으로 관할인 대법원에서 중립성을 가진 대법원이 선관위 위원장의 상징성을 갖는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노정희 선관위 위원장이 뭐 책임감을 못 느끼셔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논란은 선관위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우리 국민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대형 사고였습니다. 선거의 원칙,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직접선거, 비밀선거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국민 모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무총장이라고 되고 상임은 뭐 예를 들어 책임지고 비상임은 맨 위에 있더라도 책임 안 지냐. 또 그 사람이 민변 출신이라서 진보라서 또는 보수라서 뭐 이번엔 넘어가고 다음에 하고, 이런 게 과연 얘기가 통하는 문제인가, 좀 그런 점에서 선관위의 그 지금 논의가, 이 책임 논의가, 지금도 사무총장도 뭐 아들 때문에 그만뒀는지 아니면 선거에 책임을 지고 그만뒀는지 모호하단 말이에요. 선거에 책임지려면 전 선관위 지도부 다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비상근 위원장만 물고 늘어집니까? 특히나 전 굉장히 충격받은 게 상임위원들이 있어요. 각 시도 그 위원장들하고 네. 15분이 이 비상근인 노정희 선관위 위원장 거치 표명하라고 사퇴 압박을 했습니다.
아니 비상근이에요. 선관위 위원장은 정작 선관위의 핵심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각 시도대에 있는 선관위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들입니다. 본인들도 사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선관위 위원장한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목불인견이에요. 저는 선관위 지도부가 상임위원 포함 위에 선관위 위원장까지 일괄 다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직접 선거와 비밀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선거의 원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봐요. 이걸 어떻게 선관위 위원장 한 사람한테만 책임을 떠넘길 수 있습니까? 비상근한테? 상근하는 상임위원들 꼭 책임져야 됩니다. 네. 워낙 대형 사고라서 선관위 자체가 대대적인 성찰이 필요한 이런 이슈였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오늘 선관위 전체 회의가 언론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 노 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모두의 관심사긴 했는데 여기서 흘러나온 얘기입니다. 직접 했다고 확인되진 않았는데 노정희 위원장이 앞으로 더 잘하겠다 하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언론이 이 부분을 좀 대대적으로 좀 부각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선관위가 혁신할 수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선거를요. 내 표를 소쿠리에 담아가고 택배 상자에 담아가고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선관위 위원장도 결단을 해야 되지만 선관위 위원장만 책임져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책임자들 결정자들 이런 결정에 동의한 사람들 상임위원 그다음에 시도당 위원장들 전원 사직을 할 것을 저는 공고드리고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이 선관위에 대해서 책임졌구나라고 믿을 겁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태 사전투표가 부실하게 관리된 측면들 총책임은 문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중앙선관위 인선에서 새 당선자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자, 우선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는 직무유기니까 고발을 당해도 마땅한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이런 부실 관리, 선거 부실 관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는 것은 이 단순히 직무유기를 넘어서 국민 전체를 기만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총 책임자로서 강하게 질타를 해야 되고 동시에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현재 국민의힘 쪽의 주장은 사실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노정희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을 좀 전에 박창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비상임 선거관리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이 능사인가 또 혹은 지방선거가 2달여 남았는데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급한 것은 사무총장이라든가 지금 상임선관위원 2명도 좀 공석인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 만나서 선관위를 개혁하는데 적임자로 판단되는 인물을 같이 논의해서 지명하고 하는 이런 작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대비할 수 있는 선관위 체제를 구축해 안정적으로 좀 마련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선관위 이제 또 구성은 이제 대통령도 지명하고 대법원장도 지명하고 국회도 지명해야 되는데 좀 복잡한 문제인데 6일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환 교수 그리고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